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머니가 매번 하시던 말, 그땐 너무 싫었던 그 말들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그 말들. 밥은 먹었니? 조심해서 다녀와. 옷 따뜻하게 입어. 늦게까지 놀지 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듣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그 말들이 정말 싫었어요. 정말로요.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났고, 대답하기조차 귀찮았고, 때로는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말이 당연했습니다. 아니, 사실 인식조차 못했죠. 그냥 공기처럼, 물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학교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잠깐 아침은 먹고 가니? 엄마 늦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돼. 아침은 꼭 먹어야지. 잠깐만 우유랑 빵이라도. 에이, 괜찮아요. 진짜 늦었어요. 그럼 최소한 우유라도. 자, 마시고 가. 저는 짜증을 내며 우유를 단숨에 들이켰고 어머니는 제 가방을 열어 준비물을 확인하셨죠. 공책은? 필통은? 교과서는? 다 있어요. 알림장 확인했어? 했어요. 우산 날씨 흐린데 가져가. 안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 비 오면 어떡하려고. 결국 저는 우산을 억지로 가방에 구겨 넣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쏟아졌죠. 우산이 없었던 친구들은 다 비를 맞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고마워요 라고 말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다녀왔습니다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더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밤 9시. 집에 들어서면 어머니는 항상 거실에 계셨어요. TV를 보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빨래를 개시거나 왔니? 배고프지? 밥 차려줄까? 아니요. 학원에서 먹었어요. 학원에서 뭐 먹었는데? 김밥이요. 김밥만? 그게 배가 부르니?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괜찮아요. 배불러요. 그래도 국이라도 한 그릇.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요. 방 갈게요. 쾅! 문을 닫는 소리.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으셨을 텐데 퉁명스러운 대답과 닫히는 방문만 보셨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다랬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저는 어머니의 모든 말에 나를 세웠어요.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알았어요. 밤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야지. 잠을 자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건강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는 건 엄마는 몰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는데 저만 뒤처지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셨죠. 그날 밤 2시쯤 저는 책상에 앉아 졸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계셨죠. 말없이 제 책상에 우유를 놓으시고 제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시고 다시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우유를 마시면서도 고마워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사춘기. 그 시절이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했고 세상 모든 게 다 짜증났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말들이요. 전화할 때마다였어요. 여보세요? 응, 나야. 밥은 먹었어? 또 시작이구나. 네,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요. 삼각김밥? 그게 밥이니? 제대로 된 거 먹어야지. 바쁜데요. 수업 들어가야 해서. 그래도 점심은 제대로 먹어야지. 돈 부족하면 말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끊을게요. 잠깐. 오늘 몇 시에 끝나는데? 9시요. 그럼 늦게 다니지 마. 택시 타고 와. 버스 타면 돼요. 밤에 버스는 위험해. 택시 타. 돈은?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요. 끊을게요. 뚝. 전화를 끊고 나면 친구들이 물었죠. 어머니? 응. 또 잔소리. 우리 엄마도 맨날 그래. 다들 웃으면서 공감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해 다니는 게 그 시절 우리의 공통된 미션이었으니까요. 직접 만날 때는 더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가면 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너 살 빠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빻어요. 아니야, 분명히 빠졌어. 얼굴이 파리해 보여. 엄마 거울 매일 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낳았는데 엄마가 제일 잘 알아. 밥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아? 먹는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야윈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오셨죠. 자, 많이 먹어. 집에 올 때나마 제대로 먹어야지. 엄마, 이거 다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 남은 건 싸줄 테니까. 결국 저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집에 갈 때는 반찬통 3개가 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데워 먹어. 알았지? 네. 그리고 전화 좀 자주 해. 한 달에 한 번은 너무한 거 아니니? 바빠서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못할 정도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바빠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의 말에 점점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반복,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 똑같은 질문, 똑같은 잔소리. 이제는 자동응답 모드가 작동했어요. 어머니가 밥은까지만 말씀하시면 저는 이미 네, 먹었어요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전화 받기도 귀찮아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고 뜨면 아, 또 똑같은 질문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왔죠. 전화 안 받니? 무슨 일 있니? 괜찮은 거 맞지? 전화 좀 해줘. 문자를 보면서도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뤘다가 결국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아, 미안해요.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아야지.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래.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아요. 밥은 먹고 다니고? 네. 잠은 자고? 네. 건강은? 네. 단답형 대답. 성의 없는 목소리. 빨리 끊고 싶다는 게 티가 났죠. 어머니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대충 대답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귀찮아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챙겨. 네. 그럼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끊을게. 네, 끊어요.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는 말에도 저는 그저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냥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대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 왔어. 받아. 귀찮은데.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야, 그래도 부모님 전화는 받아야지. 친구의 말에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응, 나야. 뭐해? 친구랑 통화 중이에요. 아, 그래. 그럼 끊을게. 나중에 전화해. 네. 뚝. 전화를 끊고 친구한테 말했죠. 엄마 전화였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전화했대? 그냥 뭐 하나 물어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시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전화하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던 거겠죠.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고. 그런데 제가 친구와 통화 중이라고 하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냥 끊으신 거였을 겁니다. 나중에 전화해라고 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까먹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귀찮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매 전화를, 어머니의 매 질문을, 어머니의 매 걱정을 다 귀찮은 것으로 치부하며 25살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월세 원룸을 구하고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갖게 됐죠. 이사하는 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네.
어머니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으셨죠. 엄마, 괜찮죠?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예요. 응. 그런데 좀 춥지 않니? 창문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커튼 치면 돼요. 그리고 보일러는 잘 되는 거 맞지? 겨울에 추우면 안 되는데. 엄마 다 확인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확인하셨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안전한지, 화장실 환기는 잘 되는지, 현관문 잠금 장치는 튼튼한지.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이제 저도 성인이고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알아. 그래도 엄마는 걱정되는구나. 어머니는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를. 이거 다 채워야겠다. 마트 가자. 엄마, 나중에 제가 살게요. 아니야, 오늘 해야지. 당장 내일부터 뭐 먹고 살려고. 결국 우리는 마트에 갔고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라면, 계란, 우유, 햄, 야채, 과일, 밑반찬. 엄마,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혼자 사니까 더 잘 챙겨 먹어야 해.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어머니가 먼저 카드를 내셨어요. 엄마, 제가 살게요. 됐어. 이 정도는 엄마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돈 벌잖아요. 알아. 그래도 오늘은 엄마가.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어머니가 계산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고 위험한 곳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네, 알았어요. 전화 자주 하고. 네, 정말이야. 자주 해야 돼. 알았다니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되는구나.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알아. 엄마 아들 이제 다 컸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토닥이며 말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누가 간섭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첫날 밤, 저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게임을 했습니다. 밤 2시까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최고였죠. 첫 주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늦게까지 놀고 싶으면 늦게까지 놀고. 자유. 완전한 자유. 두 번째 주도 비슷했습니다. 회식이 있던 날,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죠. 당연하지. 혼자 사는데,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세 번째 주,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고 밤 1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어두운 집, 조용한 집, 아무도 없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왜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네 번째 주, 감기에 걸렸습니다. 심한 건 아니었지만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혀서 불편했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약을 사오는 걸 깜빡했어요. 에이, 내일 사야지. 그런데 밤이 되니까 열이 올랐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플 때면 어머니가 약을 사다 주시고 물을 끓여 주시고 죽을 쑤어 주시고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한 게 얼마만인지. 아니, 그냥 저 좀 아파서요. 뭐, 아파? 어디가 아픈데?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열도 나고. 병원은 갔니? 아니요, 아직. 당장 가. 지금 야간 진료하는데 찾아봐. 네. 혼자 갈 수 있겠어? 누구 부를 사람 있어?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진료받고 약 받아서 먹어. 알았지?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네. 엄마가 내일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기인데. 그래.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네. 내일 전화해. 꼭.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혼자 사는 거구나. 아플 때도 혼자, 힘들 때도 혼자, 외로울 때도 혼자. 그게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팠어요. 독감이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열은 39도. 회사에 전화했어요. 죄송한데 오늘 아파서 병가 좀 써도 될까요? 응, 그래. 푹 쉬어. 나으면 나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부엌까지 걸어갈 기력이 없었어요. 침대 옆에 물이 없었거든요. 조금만 쉬다가 마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깨어보니 오후 2시. 목이 타들어갔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냉장고를 열었어요. 라면, 계란, 햄. 끓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유를 꺼내 마셨어요. 차가운 우유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속이 더 울렁거렸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챙겨 먹어. 평소 같았으면 네, 잘 지내요 라고 간단히 답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자를 쓰는 게 속 오전 백사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아플 때면 어머니가 옆에 계셨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시고 1시간마다 갈아주시고 물을 떠다 주시고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죽을 쓱쓱 끓여서 이것만이라도 먹어야지 하시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 주시고 밤새도록 제 곁을 지키시며 열이 떨어지는지 계속 확인하시고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귀찮기까지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예요. 엄마, 수건 자꾸 갈아주지 않아도 돼요. 엄마, 죽 말고 그냥 물이나 주세요. 그렇게 말하던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존재가 눈물이 났어요. 열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어머니가 바로 달려오실 게 뻔했으니까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녁 7시쯤 깼습니다.
휴대폰을 봤더니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았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요. 좀 자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아픈 거 아니니? 순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응, 좀 아파요. 뭐, 얼마나 아픈데? 병원 갔어? 독감인 것 같아요. 아직 병원은. 당장 가. 혼자 갈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뭔가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간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멀잖아요. 괜찮긴. 엄마가 금방 갈 테니까 그냥 있어. 뚝.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가 온다. 그 생각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숨을 헐떡이시며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엄마, 어머니는 제 이마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머, 진짜 열이 많네.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요. 미안하긴. 어서 들어가. 씻어야 돼. 씻기는요. 움직이기 힘든데. 그래도 땀 범벅인데 어떡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어머니는 저를 부축해서 욕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제 몸을 닦아주셨어요. 25살 성인 남자를 어머니는 한마디 불평 없이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다 컸는데 엄마가 이러니까 쪽팔리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아픈데 누가 챙겨줘야지. 엄마한테는 넌 언제까지나 아기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욕실에서 나오니 어머니는 이미 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이것만이라도 먹어야 약을 먹지. 엄마, 언제 이걸 다 가방에 가져왔지. 혹시 몰라서 가방을 보니 쌀, 야채, 달걀, 참기름까지. 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말에 1시간 만에 짐을 싸서 달려오신 거였습니다. 죽을 먹이시고 약을 먹이시고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시고 엄마, 이제 가셔야죠. 늦었는데. 됐어. 오늘은 엄마가 여기서 잘 거야. 엄마 아니에요. 불편하실 텐데. 내가 이런데 엄마가 어떻게 가? 아침에 나으면 그때 갈게.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잘 자. 엄마가 여기 있을게. 엄마. 응?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를 세상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다는 걸. 그날 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열이 많이 내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깨어서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니? 어때? 좀 나아졌어?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죽 끓여놨어. 먹어야지. 아침을 먹으며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밤새 잘 못 주무셨는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으셨고 머리도 헝클어져 계셨죠. 엄마, 밤새 잘 주무셨어요? 응. 내가 열이 높아서 중간중간 확인했지. 새벽 3시쯤 땀 많이 흘려서 수건 갈아주고. 제가 땀 흘렸어요? 응. 그래서 옷도 갈아입혔어.
기억 안 나?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깊이 잠든 사이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저를 돌보신 거였죠. 엄마, 왜?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뭘, 엄마니까, 엄마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엄마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전화도 잘 안 하고, 엄마 말씀도 귀찮아하고, 만나러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알아. 내가 바쁜 거,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내 인생을 사는 거, 엄마는 그게 좋아. 내가 잘 크고 있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주신 것들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걱정하고 돌보고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 속에 어머니 마이너스 5764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저는 무서웠어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무섭지? 괜찮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다 착해. 엄마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엄마,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이제 학교 가는 날이잖아. 용감하게 들어가야지. 저는 울먹였고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해. 잘할 수 있어. 자, 들어가. 떠밀리듯 교실로 들어갔고 돌아보니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오니 어머니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재미있었어? 네. 친구도 사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렇게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를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더운 여름날도 한 번도 빠짐없이 초등학교 3학년 소풍 가던 날 도시락을 싸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전날 밤 어머니는 늦게까지 주방에 계셨습니다. 엄마, 뭐해요? 도시락 만들고 있어. 자야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그냥 편의점에서 사면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만든 걸 먹어야지. 다음 날 아침 제 도시락통을 열었을 때 친구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내 엄마 요리 진짜 잘하시나 봐.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과일까지 알록달록 예쁘게 담겨 있었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먹었어요. 한마디만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기간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12시, 1시, 2시, 새벽 2시쯤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아직도 하니?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우유를 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정이 넘어도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몰래 나가서 보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졸고 계셨죠? 엄마, 왜 안 자요? 응? 아, 내가 자면 엄마도 자려고. 제가 자기 전까지요? 응.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을까봐. 엄마도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결국 제가 먼저 잠을 청했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어머니가 얼마나 졸렸을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한 달 전, 저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공부하는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과일 깎아왔어. 먹으면서 해. 엄마,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안해. 그냥 두고 갈게. 쾅. 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과일을 보니 예쁘게 깎아서 담겨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죠. 제가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다는 것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엄마, 응? 아까는 미안했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방해했지. 미안해. 아니에요. 과일.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을래?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능 당일 새벽부터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아침을 차려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시고 핫팩을 챙겨주시고. 떨리지? 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믿어. 엄마,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든 붙든 넌 엄마 아들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힘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 그냥 집에 가 계세요. 추운데. 안 돼.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어머니는 정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끝났니? 어땠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끝났으니까 된 거야. 집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차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고생했어. 엄마도 고생하셨어요. 엄마는 뭘? 너 하나 시험 보는 거 지켜본 게 뭐가 고생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해하셨을지, 어머니가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지,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셨다는 것을.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이 외로움과 불편함은 어머니가 평생 감당해 오신 무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저 혼자만 챙기면 되지만 어머니는 저와 가족 모두를 챙기셨으니까요. 지금 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회사 동료들, 그들은 업무 시간에만 저와 함께 합니다. 퇴근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제가 아파도, 제가 힘들어도 그들은 그래, 푹 쉬어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친구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자기 일도 바쁩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제가 새벽 2시에 아프다고 전화하면 달려와 줄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연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아껴줬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야근으로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회사 일인데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였다면 어머니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많이 힘들지? 엄마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해주셨겠죠. 도시락을 싸주시거나 반찬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냥 전화로라도 위로해 주시거나 그게 차이였습니다. 조언과 행동의 차이, 이해와 사랑의 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괜찮아? 병원 갈래? 아니,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서 헤어질까? 너 집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푹 쉬어. 내일 괜찮으면 연락해. 그녀는 떠났고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였다면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약 사다 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걱정하며 확인하셨겠죠. 여자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아니었을 뿐이죠. 세상 그 누구도 어머니만큼 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내가 잘못해도, 내가 짜증을 내도, 내가 무시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거죠. 깨달음 이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미안함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잘할 수 있을까? 거창한 것을 준비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사드릴까? 여행을 보내드릴까? 용돈을 드릴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진짜 원하시는 건 제 목소리를 듣는 것,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 제가 건강한지 아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놀라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먼저 전화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냥,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어머니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아마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평소 제가 어머니한테 먼저 묻던 질문이 아니었으니까요. 항상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시던 질문이었는데 제가 먼저 물어본 거니까요. 엄마 봐? 먹었지. 근데 넌? 저도 먹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래, 맛있었어? 네, 괜찮았어요. 엄마는 뭐 드셨어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대충 차려 먹었어. 혼자요? 응. 아빠는 회식 가셨거든. 혼자 드시면 쓸쓸하시겠네요. 쓸쓸하긴. 뭐, 익숙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도 바쁘시고 어머니는 자주 혼자 식사하신다는 것을.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엄마는 괜찮아. 넌?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없어.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한숨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보통은 엄마가 물어보는 건데,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그래, 고맙다. 제가 고마운 걸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죠? 계속 오전 106 무슨 소리야. 넌 좋은 아들이야. 아니에요. 전화도 잘 안 하고,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응? 사랑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엄마도 사랑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정말 바쁘지 않아? 괜찮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엄마도 보고 싶었어.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뭘? 아들이 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어요. 떨리던 목소리, 행복해 하시던 목소리. 제가 단지 밥 드셨어요?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제가 단지 사랑해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날씨 어때요? 엄마, 저녁 뭐 드셨어요? 엄마, 요즘 운동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시다가 점점 편안해 하셨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상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경청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조금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예전 같았으면 또 시작이네 하고 짜증을 냈을 말. 이제는 달랐습니다. 네, 엄마. 조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가 항상 응원해. 알아요. 고마워요. 주말에는 정말로 집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방문이 2주에 한 번으로 늘어났죠. 처음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 진짜 왔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제가 주말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었지.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어머니는 상을 가득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엄마, 이거 다 언제 하셨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내가 온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엄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어서 먹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주름이 조금 더 늘어나신 것 같았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어요. 엄마, 흰머리 많이 늘었네요. 그러게. 나이 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염색 안 하세요? 귀찮아서. 하다 보면 또 나오는데 뭐. 제가 다음에 올 때 미용실 예약해 드릴게요.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제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그럼 고맙지.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엄마가. 엄마는 요리하셨잖아요. 설거지는 제가요. 어머니는 신기한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다 하다니. 세상 다 봤네. 엄마, 저 이제 혼자 살잖아요. 설거지 정도는 해요. 그래도 엄마 기억에 내가 마지막으로 설거지한 게 언제더라. 너무 오래됐죠. 미안해요. 미안하긴. 오히려 고마운데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이 일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인지를. 매일매일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끝이 없는 일. 그 일을 평생 하시면서 가족을 돌보셨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뭐 별거 있겠니? 집안일하고 친구들 가끔 만나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친구분들 자주 만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다들 바빠서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집에 혼자 있을 때 특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엄마, 제가 더 자주 전화할게요. 아니야, 넌 바쁘잖아.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제가 더 고마워요. 그동안 너무 못해드렸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그 이후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은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신에는 케이크를 사서 방문했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어머, 이걸 언제 준비했니? 당연히 준비해야죠. 엄마 생신인데. 고마워. 선물까지. 뭔데? 열어보세요. 어머니가 선물을 열었습니다. 새 지갑이었어요. 내가 쓰시던 지갑 너무 낡아 보여서요. 새 거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오래 쓰세요. 어머니는 지갑을 만지작거리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한테 선물 받은 게 얼마만인지. 정말 고맙다. 앞으로 자주 드릴게요. 그동안 못 해드린 거 다 보상할게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들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어머, 꽃까지. 항상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뭘 그런 걸 고맙다고 하니?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러게요. 이렇게 효자가 되다니. 어느 주말에는 미용실에 같이 갔습니다. 예약을 해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죠. 엄마,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거예요? 글쎄, 엄마 나이에 무슨 스타일? 아니에요. 예쁘게 하세요. 엄마도 멋내셔야죠. 그래, 그럼 디자이너님한테 맡겨볼까? 미용을 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거울로 비친 어머니의 얼굴. 뭔가 행복해 보이셨어요. 미용이 끝나고 어머니는 거울을 보셨습니다. 어머, 이게 나야? 예쁘시죠? 그런가? 너무 젊어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아요. 정말 예쁘세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머리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내 덕분에 기분이 좋네.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모셔올게요. 그래.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 저도요. 내가 이렇게 같이 다녀주니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엄마, 정말이야. 돈이나 명예보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는 게 훨씬 더 소중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어머니께 사랑을 돌려드리면 언젠가는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다 쌌니? 네, 거의요. 반찬 싸뒀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챙겨가.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자주 전화하고 집에도 자주 오고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니까 네,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외로웠어. 내가 집 떠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엄마도 이해해. 내가 바쁜 거,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내 인생을 사는 거, 그래도 가끔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먼저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았지. 엄마, 근데 요즘 내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엄마 밥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주말마다 집에 오고 엄마는 너무 좋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가 평생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밥 먹었니? 조심해라. 건강 챙겨라. 그 말들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귀찮고 지겹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살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군가 내 끼니를 걱정하고 내 건강을 걱정하고 내 안전을 걱정하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는 알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챙길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엄마, 밥 드셨어요? 엄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이제는 그렇게 물어볼게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못해드린 것들이 미안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일 전화하고 자주 방문하고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어머니가 필요로 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짜증나고 귀찮은 그 잔소리가 언젠가는 그리워질 날이 옵니다.
밥은 먹었니? 조심해서 다녀와. 건강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마. 이 말들을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이 들릴 때 짜증내지 마세요. 이 말들이 반복될 때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당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퇴근하고 수업 끝나고 일 끝나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되고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뵙세요. 얼굴을 보여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훨씬 더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훨씬 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안 하실 뿐이죠.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셔서 저는 이제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 갑니다.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이야기였습니다.